33회 예고편 잘 보셨나요? 추모공원에서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참 묘한 인연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우린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었다 싶어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말일까요? 마광숙의 남편 오장수, 그리고 한동석의 아내 강민서.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유골함이 지금 납골당에서 나란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엮여 있었던 운명의 끈 그 마지막 마디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3분 안에 전해지는 결론, 지금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연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족이었다면 더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장수와 강민서. 그들은 같은 남자의 자식이었습니다. 강민서는 술도가 초대 회장이 젊은 시절 첫사랑 사이에서 낳은 딸, 오장수는 그 회장이 훗날 정식으로 결혼해 낳은 장남. 즉 둘은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남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철저히 숨겨졌고 술도가의 그림자 딸로만 존재했죠. 그리고 장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누나라 부르지도 못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도 감히 붙일 수 없었던 존재를 그는 마지막이야 곁에 두려 했던 겁니다. 민서 누나, 이번엔 제가 곁에 있어줄게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부터 이 모든 퍼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천천히 그리고 뜨겁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민서의 유골함 옆에 놓인 오장수라는 이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민서 옆에? 납골당 관리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수씨가요. 15년 전부터 이 자리를 예약하셨어요. 옆자리는 절대 다른 사람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사적인 말이지만 장수씨, 그 민서분을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민서의 유품함을 다시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글씨체는 유골함의 새김체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나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지 몰라도 내게는 유일한 누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광숙은 장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술도가 초대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기록이 담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원래 혼외출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름이 바뀌며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편지. 필체는 장수의 어머니이자 술도가의 안주인으로 알려진 현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장수야. 네가 이걸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단다. 네가 알고 싶어할 민서에 대한 이야기 이제야 꺼내려 한다. 민서는 내 아버지가 대학 시절 실수로 낳은 딸이란다. 그땐 모두가 숨기기에 급급했고 아이는 입양되었지.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늦어 있었단다. 나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지. 그는 끝까지 민서를 지켜보았고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되기를 바랐단다. 그리고 너는 그 아이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란다. 며칠 뒤 마광숙은 장수가 생전에 보관해온 납골당 서류함을 정리하던 중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녹음기는 장수가 직접 보관 중이던 민서의 유품과 함께 담겨 있었고 거기에는 민서가 마지막으로 장수에게 남긴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른 순간 마광숙은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단했고 동시에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수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난 기뻤어. 한편으론 무서웠고 어쩌면 네가 날 거부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 넌 항상 내게 따뜻했잖아. 넌 내 동생이지만 나는 늘 너에게 배웠어. 말보다 진심이 먼저인 사람, 그게 바로 너였으니까. 혹시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 바람 하나만 기억해줘. 네가 누군가의 곁에서 네가 받은 것처럼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그 목소리에 마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장수가 민서 옆에 묻히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온 존경, 미안함,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다가온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민서의 유골함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수 씨의 유골함을 마주했죠. 처음엔 분노였고 다음은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둘이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가족이란 말보다 더 단단한 감정,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진심이었겠죠.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두 사람 누구보다 서로를 닮은 존재였어요. 남들이 몰랐던 진심을 나눈 단 한 사람이었겠죠. 장수야, 이번 생에 함께하지 못해도 너는 내 마음속에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 한 사람의 실수는 두 사람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장수와 강민서. 이들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고 서로를 이해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납골당의 차가운 벽 사이,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따뜻한 진심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강수. 서로가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들을 통해 새롭게 이어진 인연의 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서 있는 이유,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수와 민서가 지키고 싶었던 조용한 곁. 그 자리를 이제는 동석과 광숙이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한동석의 승용차. 창밖으로 느릿하게 흐르는 야경 속에서 조수석에 앉은 마광숙은 잠시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드라이브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전엔 이 시간이 참 무서웠거든요. 혼자라는 생각에. 한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합니다. 이젠 아닙니다. 광숙 씨는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차 안엔 은은한 재즈가 흐르고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밤 공기가 스며듭니다. 동석 씨는 이런 음악 좋아하세요? 요즘은 광숙 씨 목소리만 들어도 음악 같아요. 광숙은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거 회장님 수법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로맨틱해도 돼요? 동석은 신호에 멈춘 차를 옆으로 세우고 그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요. 광숙은 말없이 손을 내밀고 동석은 그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차 안에 울려 퍼지는 한동석의 목소리. 한동석은 갑자기 차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던 마광숙을 향해 소리칩니다. 동석씨 꿈꿔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는 마광숙.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덧붙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꾸는 꿈,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 안에는 말없이 손을 맞잡는 두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